사실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2개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가 증권사 제가 다니다 출근이 좀 이른 편입니다. 보통 이제 6시 전에 일어나서 사무실 7시 한 30분 정도까지 가는데 새벽 출근길에 어떤 분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철파고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구독자분이시군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출근을 그분하고 같이 했거든요. 오늘.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도 그 유튜브 운영하시는 황엔터라는 채널 운영하시는 유튜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유튜버가 저에게 인사를 준 게 제가 오히려 신기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사무실 찾아오신 분께서 최파고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오늘 저희 3프로 구독자분들 2분이나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인사 나누는 또 같이 출근도 하고 다음 주에도 미팅도 가지기로 해서 역시 우리 3프로 구독자분들이 애정을 느끼는 따뜻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장이 좀 뜨거워져야 될 건데 말이죠. 근데 저는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전혀? 저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부산을 아마 많이들 알아보셔도 아는 척을 잘 배려하느라고 안 그래서 하실 안 것 되는 같은데 겁니다. 너무나 공개된 장소다 보니까 그냥 인사를 못 하는 건데. 저희 구독자분들 앞으로 저희 부사장님 만나면요. 뭐 앞에서는 뒤에서는 허그해 주세요. 네, 백허그도 가능한가요? 우리 부사장님 따뜻한 남자입니다. 너무 거리 두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맞죠, 부사장님? 더운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뜨거운 남자인 걸로. 네, 오늘도 저희 코너 언제나 첫 시작은 저는 감히 글로벌 라이브의 이 신선한 샐러드, 프레시한 메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뉴스5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황 코너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남자입니다. 이분도 판교에서 핫한 남자 판교 이승철 판승철님 와 계시고요. 네, 이상원 매니저님이시고 그리고 2부에는 오늘 중국 전문가 찔링님 그리고 마지막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의 글로벌 개장 시황. 오늘 사실 뭐 금요일 상당히 메뉴들은 굉장히 뜨거운 코너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 보시면, 신선한 뉴스 오늘 어떤 거 준비되어 있나요? 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을 빠뜨리고 있는 요인입니다. 충격의 페덱스 실적 전망 철회 소식인데요. 얼마나 어려우면 전망치를 철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겠습니까? 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페덱스가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가 빠지고 있는데요. 약 20%가 급락 중에 있다는 것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올해 실적 전망을 철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특히 유럽, 아시아 쪽의 지역이 매출이 악화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는데 90개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사무실 폐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채용을 연기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약간은 좀 주식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덱스가 주가가 빠지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여러분들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뭐 경기 침체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그 전망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올해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철회했던 기업들이 뭐 월마트, 타겟 같은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쟁 때문에 철회했던 기업들이 이펜도 있었는데 이번 세 번째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파운드가 유로 달러 대비해서 37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빠지고 있는 그 통화의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파운드 대비 달러가요. 1.13대 1이기 때문에 과거 2대 1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영국이 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물가 9.9%를 찍으면서 약간 어려워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에너지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2,500파운드 이상은 나라에서 돈을 대다 보니까 그 돈이 약 110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10조 원 정도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GDP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워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에 따른 폭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 어도비 실적 괜찮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갑자기 피그마 인수하면 주가가 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피그마는요, 디자인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200억 달에 인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인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쟁사기 때문에 인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번 빠지는 이 포인트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최평원님 어도비 좋아하시죠? 어도비 좋아합니다. 쓰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PDF 쓰고 있죠? 많이 사용합니다. 포토샵 쓰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라이트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끊을 생각 없으시죠? 네, 무조건 사용하게 되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두려워 계시는데 사실 피그마가요. UX, UI 디자인에 새로운 산업 표준을 안착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산업 표준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이 기업 인수하는 상당히 좋은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인수가인데 문제가 순이익의 50배에 달하는 금액을 쓴다는 거.
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200억 달러 기업이 인수하는데 주가가 300억 달러가 날아갔다는 거. 좀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아마 어도비 피그마 인수는 중요한 딜이고 저는 좋은 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시장에서 아마 그 피그마를 인수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고 정확히는 그 순이익 아마 저게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순이익은 아니고 PSR 그러니까 매출액이 50배라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우 높긴 합니다. 작년 연말 미국 시장이 가장 뜨거웠을 때 보통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성장주들이 PSR 기준 20배, 30배 아주 심할 때 40배 정도 거래됐었는데 피그마가 50배 거래된 거니까 사실 UX 디자인, UI 디자인 업체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핫한 기업인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어도비 입장에서 지출은 조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한 수가 아닐까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좀 매수 한번 해보자라 말씀드리면 지금 욕 먹습니다. 주가 빠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워낙 많이 여러분들 밀려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봐서 상당히 좋은 인수니까요.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지금 거의 20년 만에 낮은 저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축률이 높아지면 좋은 건데요. 혹시 저축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얼마 몇 퍼센트 정도 저축하십니까? 뭐 그래도 소득의 한 60% 정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현재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저축률을 같이 보실 건데요. 17년 만에 일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현재 5%로 거의 안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보시면 돈을 막 풀었을 때 높을 때에는 34%까지 저축했던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축한 돈을 쓰면서 버티는 게 아닌가. 즉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소비가 좀 많이 나와서 저축을 떨어지는 거라 보는데 일단 개인들의 약간의 부실해짐이 그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빠질 걸로 안 보이니까 간단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률을 봤고요. 또 한 가지가 10년 넘게 지금 최고치를 보여주는 카드 사용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드 사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부채 아니겠습니까? 부채인데 한번 같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컨슈머 크레딧인데 사실 이제 신용카드 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1년에 가장 높은 폭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 7.7%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많은 그 예전에 보시게 되면 많은 부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보통 카드에서 나오는데 실제 지금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비용들을 계속해서 카드를 긁다 보니까 카드 사용량이 높아지고 있고 그 부채가 커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커지다 보면 카드가 부채가 커지면서 폭탄이 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 가지의 침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크레딧이 좀 떨어지는 모습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조가 안 보이니까 좀 위험성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도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 쭉 본 기사 중에서 좋은 기사가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지 마시고요.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신용카드 지출액 같은 경우 시장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해석 의지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선 저러한 지표들 소비가 좀 활성화됐다는 지표를 보고 그만큼 뭐 경기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비자 같은 걸 투자할 땐 저런 데이터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건 비자 같은 결제 업체들에게 상대 수혜가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리볼빙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카드 대출을 쓴 다음에 그걸 이제 갚지 않고 넘기는 건데 리볼빙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건 사실 좀 불안한 약간의 데이터죠. 불안한 모습이 같이 상존하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구간입니다. 어제도 종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도 선물이 한 1% 밀려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시장 잘 업데이트하고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봐야 될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일부 그 글로벌 마켓 브리핑의 시황 디테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판교 센터의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